본 강의는 서울 아산병원 내과 POMR 위원회에서 마련한 POMR 영상 강의 시리즈의 세 번째 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ase of the Week에 사용된 실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흔하게 범하는 실수들을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 8월 13일에 사용된 Case of the Week 슬라이드입니다. 28세 남자 환자로 5일 전부터 시작된 흉통을 동반한 발해를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라고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이 카우 슬라이드를 검토해보니 대부분 이전에 발표한 슬라이드를 템플레이트로 그 내용만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템플레이트가 잘못되면 반복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약간 변형된 슬라이드로 이 경우 여자 48세라는 환자 정보가 Chief Complaint 위에 미리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POMR은 EMR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사용하였고 현재는 의무기록이 EMR 방식으로 다 바뀌어서 새로운 환경에 맞는 POMR을 잘 정립해야 합니다. 과거 의무기록을 참고하면 POMR이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록은 과거의 차트로 병록 번호, 남자 몇 세, 초진 일자 등이 아이덴티파잉 데이터로 Chief Complaint 위에 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차트를 쓰던 시대의 기록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이라는 이름에서 이미 서울 아산병원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이전 기록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지는 91년도 8월 30일에 제가 작성한 것으로 이것은 퇴원 요약지지만 입원 노트도 마찬가지로 같은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좌상부에 등록번호, 환자 이름, 나이, 성별 등이 따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 Chief Complaint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Identifying Data는 Chief Complaint 아래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분리해서 미리 기록을 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카우에 나왔던 슬라이드를 다시 고쳐본다면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자 28세, 데이터 오브 어드미션, 또 정보를 제공한 인포머랑 환자랑 같이 사는지 여부 이런 내용은 아이덴티파잉 데이터로서 Chief Complaint보다 위쪽에 따로 기재를 하고 그 다음부터 Chief Complaint을 기록해야 이상적인 POMR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소 기록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 Fever with chest pain, onset 5 days ago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날짜를 보게 되면 onset 5 days ago 이거는 입원한 날짜로부터 5일 전이라는 그런 시점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환자의 차트를 입원한 날짜만 보는 게 아니라 입원 진료 기간 중에 프로그레션 노트를 쓰면서도 계속 보게 되고 그리고 이 환자가 퇴원할 때 그리고 퇴원한 후에 외래도 다시 진료를 하게 되고 다시 입원했을 때도 또 이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5 days ago라고만 쓰게 되면 입원한 날짜를 다시 확인해서 역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는 데는 보시는 것처럼 2020년 7월 28일 이와 같이 날짜를 기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를 기록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POMR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8디짓의 숫자로만 표시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또는 슬래시를 넣어서 2020년 7월 28일 이렇게 구분해서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외국 경우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7월 28일 먼저 쓰고 2020년이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2020년 7월 28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POMR 위원회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쓰는 것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빅데이터 전산화를 위해서는 한 가지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프레젠트 일리스를 계속 보게 되면 내원 3개월 전 간헐적으로 반복되는 발열, 내원 3일 전 타운에서 검진 목적으로 시행한 강기능검사 이상소견, 내원 당일 본원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사 후에 시행한 초음파와 CT의 간 종계 이런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차트는 입원 당시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입원 기간 중에도
퇴원할 때도, 외래에서도, 그리고 다시 재입원할 때도 본다는 걸 생각을 하면 내원 3개월 전 이것만 기록해 놓으면 항상 그때 언제 입원해서 역산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OMR 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것은 내원 3개월 전 하고 2020년 5월 이렇게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내원 3일 전이면 2020년 7월 28일 이렇게 뒤에 날짜를 써서 언제 보더라도 이게 어느 날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추후에 차트를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제 프레젠트 일리스를 저희가 권장한 내용대로 잘 기록한 슬라이드도 있었는데 이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원 15일 전하고 그 밑에 1919년 8월 17일, 내원 8일 전하고 8월 24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기록해 놓으면 시간이 지나서 그 환자의 차트를 볼 때도 역산을 하는 번거로움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환자에서 chief complaint라고 기록한 fever with chest pain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임상의사가 fever와 chest pain이 연관된 한 가지 질환의 두 가지 증상이라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fever라고만 쓸 수도 있고 chest pain이라고만 쓸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연관진 것은 두 가지 증상을 같이 보여주는 질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chief complaint를 어떻게 initial problem list에 잡았고 그 problem list를 어떻게 업데이트해 나갔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chief complaint의 fever with chest pain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통은 chief complaint이 problem list에 반드시 잡히게 됩니다. chief complaint이라는 것은 그 환자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complaint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chief complaint이 problem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problem을 잡은 것을 보면 넘버 1의 sharp chest pain with dyspnea, 넘버 2의 fever with elevation of CRP, pleuritic chest pain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POMR에서 problem을 refine하는 원칙 또는 기술을 해나가는 원칙에 지금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처음 chief complaint에서 fever with chest pain이라고 말한 것은 fever와 chest pain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질환을 생각한다고 기술을 한 것인데 이 problem에 올라와서는 chest pain with dyspnea라는 이 problem 하나하고 그 다음에 fever와 CRP가 올라가면서 플루리틱 체스트 페인이 있는 질환 두 개를 따로따로 지금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프라브럼이 처음에 chief complaint보다 지금 후퇴한 양상이고 리파인이 처음 기술한 chief complaint이 더 리파인 되어 있는 기술 양식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환자에서 프라브럼을 기술할 때 프라브럼 넘버 1에 sharp chest pain with dyspnea라고 쓰고 그 다음에 widespread ST elevation in EKG 그리고 water bottle shaped cardiomegaly in chest X-ray 이와 같이 길게 계속 프로브럼을 나열을 하였습니다. 보통 프로브럼이라고 할 때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표시를 하지 그 프로브럼과 연관돼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이와 같이 길게 다 나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chest pain 이렇게 쓰고 그 objective finding에 objective data에 widespread ST elevation indicate라든지 chest의 X-ray finding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assess 할 때 이러한 소견이 pericardial effusion이라든지 pericarditis를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프로그레션을 진행을 해야지 problem 리스트에다 이렇게 다 갖다 쓰는 것은 좋지 않은 기록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chief complaint에서 fever with chest pain이라고 해서 두 가지 증상을 보여주는 질환으로 그 교집합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질환군을 좁힌 다음에 다시 프로브럼을 잡을 때는 프로브럼 넘버 1의 chest pain, 넘버 2의 fever 그러면 chest pain을 만들 수 있는 질환을 디퍼런셜 하겠다라는 그런 큰 질환군이 하나가 형성이 되고 두 번째로 fever를 만드는 질환군을 또 다시 간별 진단하겠다고 이렇게 다시 설정한다는 것은 chief complaint에서 기술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그게 맞다고 하면 이 problem 리스트에서 기술한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일치돼서
기록이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 목록 작성하는 원칙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problem은 그 확실성에 대해서 도전을 받을 때 그것을 의학적, 논리적으로 방어할 근거가 확실해야 하며 만일 방어할 수 없다면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높은 단계로 refine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문제들이 병태 생리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아직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개의 문제들로 정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fever with chest pain이라고 연결지어서 그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그 주소에서 기술한 내용이 프로그램에 옮겨져야 되고 만약에 프로그램에서 기술한 것처럼 chest pain과 fever를 따로따로 어세스 한다고 하면 처음 주소에 그 두 가지를 연관지어서 기술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가령 문제 목록 작성의 예로서 비슷해 보이지만은 fever, chest pain, fever with chest pain, chest pain with fever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소를 기술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 이때 임상의의 의학적 판단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대개 주소에 기술한 내용은 대부분 프로그램 리스트로 잡혀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소가 가장 중요한 환자의 컴플레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버로 주소를 기술하고 프로그램을 피버로 잡으면 이거는 피버를 일으키는 질환인 FEO를 포함해서 이런 질환들에 대한 DDX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체스트 페인이라고 잡으면 흉통의 원인 질환을 DDX 하겠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fever with chest pain이라고 하면 fever를 일으키는 질환군과 chest pain을 일으키는 질환균의 교집합인 질환군들만 감별 진단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 중에 fever를 주로 일으키는 원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chest pain with fever라고 하면 흉통을 감별 질환하는데 이때 그 질환 중에 fever를 유발하는 그런 원인 질환을 찾겠다고 워크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슷한 디스크립션 같지만 의미가 약간 다르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서 주소라든지 프로그램에 기술을 할 때는 그 한자 한자를 기술할 때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서 기술하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환자에서 프로그램 리스트가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 chest pain with dyspnea라고 처음에 기술했던 내용이 acute pericarditis with large amount of pericardial effusion 이렇게 업데이트 되어 있고요. 넘버 3가 새로 들어왔는데 wall thickening of aortic arch and brachiocephalic trunk carotid and subclavian arteries and multiple small lymph nodes in mediastinum by 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번은 기술 방식이 거의 CT 판독 결과지를 갖다가 붙여놓은 것 같은 거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쓰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간결한 언어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기술을 해야 되지 이 결과지를 붙여놓는 방식으로 이렇게 길게 작성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넘버 4로 reverse ratio of IgG4 and IgG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넘버 4 경우 프로그램 리스트 업데이트 하면서 이와 같이 지금 작성을 해놨습니다. 넘버 4를 IgG4가 증가되어 있는 그 상황이 넘버 1, 넘버 3, 넘버 4가 합쳐져서 acute pericarditis with aortitis 이렇게 써놓고 이 프로그램 리스트에다가 타카요스 아트라이티스나 IgG4 related disease를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는 우선 두 가지가 지금 POMR 작성하는 원칙에 유효가 되는데 첫 번째 이 같은 질환을 생각하게 하는 프로그램 리스트가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을 때 보통은 가장 위에 있는 프로그램에 이 내용을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맨 밑에다가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넘버 1, 넘버 3, 넘버 4가 중복돼서 한 가지 질환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넘버 1 밑에다가 그걸 업데이트하면서 보통 쓰고 아래쪽에다가 계속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기술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타카요스 아트라이티스라든지 IgG4 related disease라는 것은 어세스먼트를 할 때 이 두 가지는 아직 감별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두 가지 질환이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그런데 그걸 프로블럼 리스트에 확실하게 진단이 안 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본인이 어세스할 때 이 두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더 추적을 하거나 더 감별 진단을 하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고, 이 내용은 이해할 수 있지만 POMR 방식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버 5는 abnormal TFT가 나왔고, 이게 Graves' disease라고 이렇게 업데이트 되어 있죠. 이건 원래 프로블럼 리스트 작성하는 원칙에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에서 final problem list가 보시는 것처럼 넘버 1 acute pericarditis with aortitis로 최종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 밑에 타카이어스 아트라이티스, IgG4 related disease. 이건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걸 이렇게 써놨고, 넘버 5의 Graves' disease, transient problem으로 이 herpes stomatitis를 기록하였습니다. POMR 방식의 기록이 의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어프로치를 했는지 잘 보여주고 트레이닝, 교육과 트레이닝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이 환자에서 프로블럼이 어떻게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넘버 1의 chest pain dyspnea, 넘버 2의 fever with elevated CRP, pleuritic chest pain 이렇게 기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넘버 3가 나오게 되고 aortic arch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넘버 4가 또 나오게 되고, 넘버 5 이렇게 나오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넘버 1, 넘버 5, 그 다음에 temporary problem인 A, herpes stomatitis로. 근데 이거를 되짚어 보면 결국 넘버 1이라는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 이 임상 의사는 네 가지의 프로블럼을 따로 잡았습니다. 그 네 가지 프로블럼을 따로 잡았다는 것은 네 가지 프로블럼에 대해서 어프로치를 따로따로 하고 감별 진단을 따로따로 하기 위해서 어세스, 플랜 이런 것을 하고 검사를 내고 저걸 했다는 뜻이 되고, 그 이야기는 이 질환을 바로 진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많이 돌아오면서, 쉽게 말해서 많이 헤매서 최종 진단에 도달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에 프로블럼 잡았던 것처럼 피버이드 체스트 페인으로 해서 그 두 가지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감별 진단하고 시작을 했다면 지금 이렇게 네 가지 프로블럼을 잡고 다 감별 진단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훨씬 짧고 적은 수의 검사 방법으로 최종 진단에 이룰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무 기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레젠트 일리스와 리뷰 오브 시스템 이렇게 계속 기록해 나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특이 과거력이 없었는데 5일 전 페브랄 센스 푸어 오랄 인테이크, 3일 전 인스피레이션이 악화되는 체스트 디스컴포트, 1일 전 그 다음에 디스미아 동반돼서 퍼더 이밸루에이션 위해서 ER 내원해 있다 이렇게 기록하였고요. 그 같은 환자에서 리뷰 오브 시스템에서 카디오바스큘라 오스롬니아 이렇게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체스트 페인에서 로케이션, 퀄리티, 듀레이션, 시비리티, 어그로베이팅 팩터, 릴리빙 팩터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체스트 페인을 진단하기 위해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잘 기술하여 놓았는데요. 문제는 이 위치입니다. 이 체스트 페인은 환자의 주소에 해당되는 그 증상입니다. 이 주소에 해당되는 증상에 로케이션, 퀄리티, 듀레이션, 시비리티, 어그로베이팅 또는 릴리빙 팩터 이런 내용들은 프레젠트 일리스에서 그 주소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나와야 될 내용이지, 이게 리뷰 오브 시스템에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프레젠트 일리스는 주소와 연관된 증상들을 이렇게 쭉 기술하는 것이고요. 리뷰 오브 시스템은 그 주소와 관련된 증상 또는 여러 가지 파인딩을 기술을 했는데, 혹시나 빠지고 체크가 안 된 내용이 있을까봐 시스템 여러 개를 시스테마틱하게 하나하나 체크해서 기술이 안 된 내용을 여기에 추가해서 파악하려고 리뷰 오브 시스템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 프레젠트 일리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프레젠트 일리스에는 크로놀로지컬 시간순으로 디지즈 프로세스를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 증상에 대해서 특이한 거의 스페시픽한 퀘스천을 해서 듀레이션, 로케이션, 시비리티, 리스폰스 투 트리트먼트 이런 내용들이 기술이 되게 돼 있고요.
associated symptom도 여기에 기술을 하게 돼 있고 관련된 랩 데이터, 이미 알고 있는 랩 데이터를 present illness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review of system이나 이런 데서 체크가 된다는 것은 present illness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환자의 case of the week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자에서도 취입 컴플레인트 아래에 여자 82세라고 써 있는데 이 여자 82세는 아이덴티파잉 데이터로 올라가야 되죠. 그리고 취입 컴플레인트에 인시덴탈 헤파틱 매스, 온셋 원대 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입 컴플레인트는 원래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징후 이런 것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인시덴탈 헤파틱 매스라는 것은 인시덴탈이라는 게 환자가 불편하지는 않았는데 우연히 발견된 헤파틱 매스라는 뜻이 되고 이 내용은 취입 컴플레인트보다는 reason for admission이라고 기술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취입 컴플레인은 descriptive term of patient discomfort, 가령 abdominal distension, chest pain, urination difficulty 이러한 내용들이 되게 티피컬하게 기술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온셋은 얼마 전에, 입원 얼마 전에, 그리고 날짜를 이렇게 기술을 해 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전 환자의 슬라이드를 다시 만든다면 여자 82세 데이터 오브 어드미션 이런 것들은 아이덴티파잉 데이터로 올라가야 되겠고요. reason for admission 해서 인시덴탈 헤파틱 매스로 하고 그 다음에 온셋이 아니라 디텍션 데이트로 해서 2020년 8월 1일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중래가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기술이 되어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자 82세 환자고 인시덴탈 헤파틱 매스로 입원을 했죠. 그런데 그 환자의 프로그램 리스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중간에 프레젠트 일리스라든지 리뷰 오브 시스템, 랩 데이터 이런 게 지금 빠져 있고 바로 프로그램 리스트로 넘어왔는데요. 어쨌거나 프로그램 넘버 1은 하이퍼텐션, 넘버 2는 히스토리 오브 세레브럴 인팍션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1, 2는 이전 입원에서 이미 작성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 프로그램에 프로그램 넘버 A, 인시덴탈 헤파틱 매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B에 피부에이드 엘리베이티드 CRP 프로그램 넘버링을 A, B, C로 하는 경우는 이게 템포러리 프로그램 리스트이고 트랜지언트하게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거나 셀프 리미티드일 때 이렇게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에서 인시덴탈 헤파틱 매스는 상당히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이건 트랜지언트 프로그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넘버 3라는 새로운 번호를 주고 인시덴탈 헤파틱 매스로 프로그램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트랜지언트 프로그램으로 잡힐 내용이라고 그러면 이번까지 하게 되지는 않겠죠. 다음으로는 약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프로그램 리스트에서 History of Cerebral Infarction 이런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었는데요. History of는 H/O라는 약자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흔히 사용하는 약자들인데요. 질병의 경우에는 history of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과거에 수술을 했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처치를 해서 몸의 상태가 변화된 상황 이런 것들은 status post S/P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어떤 질환을 rule out 하겠다 할 때는 R/O 그리고 suggestive of라고 할 때는 S/O 그리고 compatible with, consistent with는 C/W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POMR이 차트로 기록이 될 때 사용하는 약자들은 이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의학이 많이 발전하고 내과 내에서도 분과가 생기고 그 분과 내에서 또 서브 스페셜티가 생기면서 각각의 새로운 진단 방법, 새로운 치료 방법, 시술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 약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의무 기록을 작성할 때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 서브 스페셜티에서만 알아보는 약자를 많이 남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너무나 많은 약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POMR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어디까지를 약자를 사용할 건지 하는 것을 토론을 해서 정하고 그 규약에 맞추어서 사용하는 것이 향후에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케이스 오브 더 위크 환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환자에서 Initial Problem List가 아래와 같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A. Recurrent Oral Ulcer, B. History of Perianal Abscess, 그리고 C. Right Vulva Abscess, Fever, Diarrhea, Elevated CRP, Hepatosplenomegaly, Rectus Sigmoid and Descending Colon Wall Thickening, Microcytic Anemia. 우선 넘버링을 보면 A, B, C, D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퍼머넌트 프로블럼 리스트라고 생각이 되고 그럴 경우 1, 2, 3, 4로 넘버링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게 전부 트랜지언트 프로블럼에서 이렇게 썼다고 하면 퍼머넌트 프로블럼 리스트가 없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주소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입원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퍼머넌트 프로블럼 리스트, 중요한 프로블럼 리스트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어서 반드시 1, 2, 3, 4 번호가 꼭 있어야 되겠고 특히 페리애널 업세스로 시톤 오퍼레이션을 한 이런 내용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퍼머넌트 프로블럼 리스트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프로블럼 리스트 중에 넘버 2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원래 작성한 내용은 History of Perianal Abscess 그리고 바로 옆에다가 SP, Seton Operation 이렇게 써놨는데요. 2017년에 2차례 했다고. 이 내용은 History of 또는 Status Post 이런 내용은 과거에 이미 이 질병이 지나갔고 또는 수술이나 처치가 시행이 돼서 현재 액티브 프로블럼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이와 같은 약자를 먼저 쓰고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의 문제와 연결이 안 되고 다 끝난 상황이라면 페리애널 업세스 SP 시톤 오퍼레이션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관용적으로 사용할 때 스타투스 포스트 시톤 오퍼레이션 2차례 시행했으면 넘버 2 2017년 6월 2일 또는 8월 1일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due to perianal abscess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perianal abscess로 시톤 오퍼레이션을 2차례 했고 이것은 이미 inactive problem이 돼서 해결됐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에서 이 perianal abscess의 문제는 recurrent oral ulcer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genital ulcer와 연관되면서 이 부분이 현재의 문제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액티브 프로블럼과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이미 해결된 문제인 것처럼 SP 또는 History of 이렇게 사용하기보다는 그 아래에 기술한 것처럼 넘버 2의 Perianal Abscess로 시톤 오퍼레이션을 2차례 시행을 했다. 그리고 그거는 2017년 6월 2일하고 8월 1일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이게 지금 현재 액티브 프로블럼하고 연결이 되면 다시 업데이트가 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SP라고 바로 쓰기보다는 이 현재 액티브 프로블럼과 연결이 될 경우에는 제일 아래에 나와 있는 노란색 2번 줄과 같이 페리애널 압세스가 먼저 있었고 그게 시톤 오퍼레이션을 시행해서 이와 같이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블럼 리스트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은 1번부터 9번까지 굉장히 많은 항목들을 프로블럼으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거의 프로블럼 큐 리스트에 해당하는 거고 이렇게 많은 내용을 잡는다는 것은 주치의가 임상적 경험이 없고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많은 질환을 다 따로 감별 진단해야 될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항목을 잡는 것이고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쌓이고 트레이닝이 되게 되면 중요한 아이템을 먼저 잡고 너무 복잡하지 않게 프로블럼을 작성을 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환자에서 이니셜 어세스먼트와 플랜이 이루어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9번까지 프로블럼을 쭉 나열을 하고 4번, 5번, 6번, 8번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합쳐서 infectious colitis라고 어세스를 하였고
이렇게 이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빨간색의 색깔로 프로그램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8번을 더해서 어세스하기를 크론스 디지즈라든지 인테스티널 베셔 디지즈 이런 걸 생각했다고 어세스먼트에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요. 이와 같이 어세스먼트를 이 세 가지를 이 위에를 프로그램을 전체를 나열을 하고 아래에 이렇게 쓰는 방식은 POMR에서 권장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연두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만약에 프로그램 넘버 4, 5, 6, 8을 가지고 어세스를 했다면 4, 5, 6, 8로 어세스에서 인펙셔스 콜라이티스라고 어세스를 했고 여기에 대한 플랜으로 스툴 컬처라든지 스툴 WC를 하겠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 2, 3, 4, 5, 6과 8번을 더해서 어세스를 할 때는 얘를 가령 배셋이라고 어세스를 했고 거기에 대한 플랜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기록을 해야지 전체를 다 나열해 놓고 그걸 다 뭉뚱그려서 어세스먼트와 플랜을 한꺼번에 한 바구니에 넣어서 기록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이니셜 어세스먼트와 플랜을 살펴보게 되면 어세스먼트에 5개의 질환을 나열을 했고 다이그노스틱 플랜에 또 5가지 카테고리의 플랜을 세웠고 서랩틱 플랜을 또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항목별로 1번 인펙셔스 콜라이티스 때 블러드 컬처, 스툴 컬처 뭐 이런 걸 하겠다. 그리고 서랩틱 플랜으로 MPO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POMR에서 기록하는 방식은 어세스먼트에 인펙셔스 콜라이티스를 썼으면 그 아래에 다이그노스틱 플랜으로 블러드 컬처, 스툴 컬처, CDPC를 스터디 이런 걸 쓰고 서랩틱 플랜으로 MPO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 다음 어세스먼트에 프로그램 넘버 2의 크론스 디지즈를 생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피칼 칼 프로텍틴, EGD 콜로노스코피 이런 걸 하겠다. 그 다음에 서랩틱 플랜으로서는 다이그노스틱 워크업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바구니에다가 모든 자료를 같이 이렇게 집어넣는 방식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하스피탈 데이 2 때 프로그레션 노트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맨 위에 하스피탈 데이 2라고만 되어 있고 SOAP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원칙에 해당하는 모든 프로그레션 노트는 프로그램 리스트를 먼저 적고 그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서브젝티브, 오브젝티브 데이터를 기술하고 어세스를 하고 다이그노스틱 플랜을 세운다고 그랬죠. 이 대원칙에 지금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 이 프로그레션 노트를 POMR에 의거해서 작성할 때 보시는 것처럼 넘버 7 에피가스트릭 페인이라는 내용을 적고 여기에 대한 SOAP를 각각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넘버 9 이센셜 하이퍼텐션을 적고 SOAP를 그래서 각 프로그램에 대한 어세스먼트와 플랜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프로그램 리스트를 리바이스한 슬라이드입니다. 보시게 되면 1번부터 10번까지 프로그램 리스트가 처음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 리바이스를 할 때 넘버 8에서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프로그램 리스트와 연관하여 가지고 거기에 또 템포러리 프로그램 리스트인 A를 쓰고 그 다음에 루라우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노란색으로 기록된 부분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우선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때 3, 4, 5, 6, 7, 8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중에 가장 작은 넘버인 프로그램 넘버 3에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아래쪽은 대개 C 넘버 3 뭐 또는 due to 넘버 3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루라우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 이런 기록은 하지 않죠. 이거는 다이그노스틱 플랜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록될 내용은 아니고요. 9번을 보면 마이크로스코픽 헤마추리아 그리고 여기에 7번, 8번, 9번 그리고 트랜지언트 프로그램인 B를 잡고 여기에 룰아웃 레날 아밀로이도시스 이렇게 작성했는데 이것도 아주 POMR 작성법에 어긋나는 그런 기록 방법입니다. 만약 7번, 8번, 9번이 연결되어 있으면 넘버 7에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요.
템포러리 프로블럼을 또 잡아서 이게 퍼머넌트 프로블럼 리스트 위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이 환자가 보여주는 증상 자체에 대해서 패소피지올로지 상으로 서로 연결되는 것을 전혀 모르고 프로그램을 잡았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의학 지식이 전혀 없이 그냥 애브노멀 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다 나열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잡은 것이고, 이렇게 프로그램 큐 리스트처럼 잡게 되면 이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프로그램 리스트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측이 처음에 잡았던 프로그램 리스트고 약간 중간에 리바이스를 했습니다. 근데 최종 리비전에서 보게 되면 1, 2, 3이 3번이 하트페일리어에 관한 내용이 있다가 이 3번이 아밀로이도시스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은 디스미아온 이그저션이 있다가 멀티플 마이엘로마로 업데이트가 됐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는 이 하이포사이로이디즘 그대로 있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가령 하트페일리어, 디스미아온 이그저션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 프로그램이 4번 멀티플 마이엘로마로 바뀔 때는 중간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최종적으로 멀티플 마이엘로마가 되었는지 이 과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줄을 긋고 디스미아온 이그저션이 결국 하트페일리어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게 결국은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였으면 그게 계속 업데이트 되는 과정이 나와야지, 갑자기 디스미아온 이그저션에서 멀티플 마이엘로마로 점프업 해가지고 이 파이널 프로블럼 리스트가 정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같은 환자에서 환자가 퇴원 후에 다시 최종적으로 멀티플 마이엘로마로 진단이 되고 카디악, 레날 아밀로이도시스가 진단이 된 다음에 퇴원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어드미션을 했습니다. 그때의 주 문제는 드라우지 멘탈 스테이터스였고, 보시는 것처럼 하이퍼볼레믹 샥이 있어가지고 응급실을 통해서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원이 되고 하스피탈 데이 1에 보니까 벌써 응급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자가 수술을 시행하였고, 라지 인테스틴, 스몰 인테스틴, 라이트 헤미콜렉토미 이런 것들을 시행하였고, 그 패솔로지에서 멀티플 마이엘로마가 콜론까지 인볼브 됐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스피탈 데이 1에 정리된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과거 퇴원 시 프로블럼 리스트가 이와 같이 작성된 내용이 있고, 이 프로블럼 리스트에서 어떤 것과 관련된 내용인지, 프로블럼 넘버가 없이 서브젝티브, 오브젝티브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하이퍼볼레믹 샥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한 프로블럼을 잡으려고 생각을 했었다면 새로 넘버링을 하고 이걸 기록을 해야 되고, 아니면 과거 질환인 멀티플 마이엘로마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멀티플 마이엘로마를 먼저 프로블럼을 쓰고 4번 멀티플 마이엘로마 그 아래 SOAP를 써야 합니다. 이와 같이 프로블럼 넘버가 없이 자료가 기록되는 것은 POMR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의무 기록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다시 문제가 정리된 다음에 파이널 프로블럼 리스트를 작성을 하였는데요. 넘버 5번을 보게 되면 이번에 하이퍼볼레믹 쇼크로 내원해가지고 수술과 이런 걸 진행을 했는데, 이 내용이 히스토리 오브 하이퍼볼레믹 샥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스토리 오브라는 것은 이미 질환을 앓고 난 인액티브 프로블럼으로 정리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입원은 이게 액티브 프로블럼으로 입원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5번 문제를 다시 정리를 한다면 처음 입원할 당시에는 하이퍼볼레믹 샥이 있었고 그게 어센딩 콜론 블리딩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환자를 라이트 콜렉토미 앤드 일리오스토미 이런 것들 수술을 시행했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수술했다는 것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날짜를 적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패솔로지, 히스톨로지 다이그노시스로 리파인을 한다 그러면 아밀로이도시스 콜론 인볼먼트로 이렇게 리파인을 해 주어야 이번 질환에서 하이퍼볼레미아 샥으로 와서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이 프로블럼 리스트 한 줄에 정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이스 오브 더 위기에 제출된 슬라이드를 대상으로
그 개선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POMR은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기술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이 POMR에는 임상의사가 어떻게 중요한 증상을 잡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메디컬 리스닝을 하고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 플랜을 해서 어떻게 워크업을 진행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기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록하든지 POMR에는 그 기술된 내용을 보면 담당의의 메디컬 리스닝 과정과 임상적 경험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수련회 선생님들은 POMR에 의거한 의무 기록을 반복적으로 작성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이언티픽 싱킹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